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부동산 시장, 진짜 압이 귀화하는 2개월부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3개의 지역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지수 월간 변동률로 마이너스 1.9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적 변동률도 7.14%가 됐어요. 이건 전국 기준이고요. 서울은 올해 누적 8.63%입니다. 2006년 한국부동산원 실거래가 지수 조사 이래 연간 수치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다는 거죠. 부동산 암흑 시기로 불렸던 2012년에서 2013년 하락률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게 9월까지의 누적 지표잖아요. 그럼 10월달, 11월달, 12월달 하락률까지 누적시키면 두 자릿수 하락세 기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요, 내년 집값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알 114에서 조사한 2023년 상반기 주택가격 전망에서는요, 하락이 65.36%로 압도적인 비율로 높았어요. 상승은 11.9%밖에 안 됐습니다. 자, 올해 6월에 조사했었던 2022년 하반기 주택가격 전망 하락 38.1%에서 무려 하락 전망 비율이 반년 만에 41.6% 증가했다는 부분이죠. 자, 5개월 만에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2022년 하반기 집값 전망 조사 기간에는요, 기준금리가 1.75%였어요. 그리고 이때는 좀 당시에 부동산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바뀐 정부에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비 사업의 규제를 풀어줄 것이다. 이런 호재 부분이 좀 부각됐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2023년 상반기 집값 전망 조사 기간에는요, 기준금리가 3%나 됐고 전세가격이 계속 떨어졌죠. 이 두 개 단지, 이 두 개 시기에 근본적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년 전 전세 시세가 더 낮았던 2022년 6월, 그리고 현재는 2년 전 전세 시세가 더 높았던 2022년 10월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할 때요, 단순히 기준금리 수준도 중요하지만 2년 전 전세 시세가 어떤 식으로 형성됐는지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전세난 시기는 절대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문제는 이번 겨울이에요. 현재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언론에서 이것을 거래 멸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 1분기까지 추가로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지금 누구나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2023년 1분기 신축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럼 높아지는 금리와 입주 물량 증가의 충격이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반기 때 집값 떨어진 거는 단순히 금리의 영향을 받았던 것이고, 이제부터 입주 물량, 물리적인 주택 수 증가에 대한 충격도 시작이 된다는 거죠. 물론 입주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2023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35,000호입니다. 2021년 50,000호에 비해서 30% 적죠. 물론 2022년보다는 전세 물량이 10,000호 정도는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입주 물량 수치만으로 집값 전망은 저희가 여러 차례 실패했기 때문에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잘 보시면은요, 오히려 서울 지역 입주 물량이 10년 평균 대비 많았던 2020년, 2021년 전세값은요, 두 자릿수로 상승을 했고요. 역대급으로 입주 물량이 적었던 2022년에 전세값 폭락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입주 물량은요, 기준금리 상황에 따라서 충격이 다르게 다가오게 됩니다. 현재 검단 지역이 급락하는 것은요, 기준금리가 높은 시기에 대규모 입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낮은 시기에는요, 아무리 많은 입주 물량도 소화가 된다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신축 전세 수요는요, 전세대출 금리에 연계가 되는데, 전세대출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은요, 전세 수요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요, 많지 않은 입주 물량에도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필 운이 진짜 없게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지역이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이번 1분기에 역전세 위기 지역을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파급 효과가 클 곳 3개 지역을 정리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위기 지역은요, 개포동입니다. 이 개포동 3,375세대가 입주하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의 입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재 전용 84제곱미터가 전세 시세가 11억까지 하락했고, 전용 78타입은 10억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입주가 3개월 정도 남았고요. 본격적인 영향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지역에 영향을 줄 거예요. 서초구하고 강남구 지역 위험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서초구 지역에서 많은 재건축 이주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막대한 이주비가 풀리면서 그 지역 전세 가격을 완전히 끌어올려놨는데 지금 속절없이 붕괴되고 있죠. 금리가 높아지면서 입주 물량까지 영향을 받으면요. 제가 볼 때는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송파구 지역도 영향을 같이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매매 전세 거주자의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데 그 다음 수요자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나 전세 모두 다. 게다가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2006년 도공레슬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는 거죠. 자, 뭐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인근 지역의 전세값은 뚜렷한 약세예요. 자, 올해 5월까지만 해도요, 전용 84제곱미터 반포자의 전세 시세가 22억까지 갔다가 지금 10월 말에 15억이네, 현재는 12억 5천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야, 얘 12억 5천짜리 매매 가격 얼마인가요? 31억이죠. 그래서 매매 시세 추가 약세를 이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인근의 헬리오시티도 비슷해요. 전용 84제곱미터가 8억 4천, 8억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얘가 14억까지 호가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 추세가 이어지면 8억대에선 버틸 것인가? 본격적으로 개포지역 입주 시작되면 7억 내외까지 봐야 되는데 7억 내외면요, 여러분들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헬리오시티 역전세 대란 날 때 수준까지 하락한다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워낙 높게 형성된 전세 계약이 많기 때문에 초급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하락의 중심지에 헬리오시티가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남시입니다. 여기 이미 한바탕 태풍이 휩쓸고 갔죠. 왜냐면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2411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게 9월부터였어요. 지금 성남 지역이나 수원시나 고양시 모두 다 하락의 중심지에 있는 지역 맞거든요. 왜? 입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에 집중됐었는데 하반기에 예상보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역전세난으로 매매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요, 산성역 포레스티아가 고점 대비 30% 하락한 부분이죠. 여기 좀 유난히 운이 없었어요. 만 2년차 되는 시점에 입주 물량이 같이 터지고 금리도 높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경기도 주요 지역 중에서 제일 먼저 30% 하락 찍은 곳입니다. 자, 문제는요, 11월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 이 편한 세상 금빛 그랑 매종 무려 5,320세대입니다. 여기 입주 확정 기간이 2022년 11월 30일,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여기가 세대수로는 대한민국 아파트 7위고요. 경기도에서는 2위로 알고 있어요. 자, 이 아파트는요, 2019년 5월에 분양을 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 택지였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우선 공급됐고요. 성남시 청약 당첨자, 입주권 보유자의 대거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성남시 전체에서요, 충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성남 구시가지뿐만 아니라 분당 위례까지 타격이 클 거라고 보는 부분이죠. 이미 분당 전세 시세가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8억까지 갔던 전세 시세 6억 2천 정도 되는 모습 보이고요. 위례 지역은 더 심각합니다. 10억 8천까지 갔던 게 6억까지 하락한 상황이죠. 그래서 올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가장 큰 충격이 성남시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지역은요, 부천시 만안구입니다.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3,720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예요. 민간 택지에서 진행된 민간 분양이다 보니까 부천시 당의 우선 청약이었습니다. 부천 최대 청약자가 몰려서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부천 지역 내에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수 있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영향권은요, 부천역, 소사역, 역곡역 인근까지 저는 뭐 거의 부천 전체에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부천 소사역 프로즈 보면요, 5억 9천까지 갔던 전세 시세가 3억 9천, 그리고 부천 범박 힐스테이트 1단지 같은 경우는요, 5억까지 갔던 전세 시세가 3억 7천까지 낮아진 상황입니다. 이거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전세란 상황에서는요, 뭐 전세 가격이 낮아진 건 어떻게 뭐 집주인들의 신용으로 끌어오고 대처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다음 세입자 자체가 안 구해지는 경우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는요, 매매값과 전세값 동시 하락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3,000세대 이상만 금일 영상에서 다루었습니다. 현재는
너무 금리가 높아서요. 1,000세대만 넘어가도 심한 충격을 받아요. 야, 그럼 1,000세대 넘어가는 입주 물량 어디서 체크한다? 호갱노노 같은 빅데이터 업체 등에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충격이요. 어느 정도 퍼질지는 누구도 몰라요. 확실한 것은 입주 물량 많은 지역은요. 다른 곳보다 하락할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근데 부동산 하락장은 모든 단지 모든 매물의 동시 급락이 아닌 급한 매도자가 많은 단지 중심으로 하락한다고 강조를 드렸죠. 자, 또한 주목하셔야 되는 곳이 이번 겨울에 만 2년차가 되는 신축입니다. 가장 고점 시기에 전세 계약을 체결한 곳, 그리고 동시에 만기가 되는 곳도 위험하다고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렸었죠. 자,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입주 물량 증가했다는 역전세는요. 입주 지정 시기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역전세는요.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충격이 커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준금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내년 1분기가 가장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가장 높고 입주 물량이 쏟아지는 그 지역은요. 전세 가격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죠. 내 집 마련과 투자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